안녕하세요. 국회 선천박사입니다. 최근 들어서 요양원 창업 운영에 대한 문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이 하시는 질문 3가지를 가져와 볼게요. 요양원 사업 수익성이 있을지 확신이 부족합니다. 순수익 계산 방법이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가오는 2025년 수가 변동이 있는데 사업 계획에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구인 공동생활 가정을 재개하고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모두 자가 건물을 가져야지 요양원 설립할 수 있다 보니까 땅을 구입해서 건물을 짓거나 가지고 계신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요양원을 창업하셔야 되는 대표님들께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고민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 비용에 비해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투자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고민과 순수익에 대한 고민이 상담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25년에 발표된 수가를 기준으로 요양원 수익 구조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지 한번 다뤄보고, 예전에 29인 요양원 수익 구조를 한번 다뤄봤죠. 그래서 오늘은 30인 이상 시설로 해가지고 한번 체계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9년간 150개 요양원 데이터를 활용해서 신뢰도 높은 영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25년 발표된 수가를 보면 24년 대비 요양보호사 인력이 2.1대1로 변경이 되면서 약 7%가량의 수가가 인상되었는데요. 요양원은 사회복지시설로 후원금 등 추가적인 수익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개인시설이 오픈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후원이 들어오는 경우 개인시설에 후원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가 내는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100%라고 봐도 되죠. 따라서 수가 구조를 이해하면 요양원 매출의 90%는 이해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보호자가 되는 비급여 비용까지만 알면 여러분 다 계산할 수 있죠. 자, 우선 수가를 보겠습니다. 요양원 수가는 1등급, 2등급과 3, 4, 5등급으로 3가지 비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들어오는 수급자의 등급에 따라서 수가가 다르게 적용이 되고요. 1등급과 3등급 수가 차이는 하루에 11,210원의 차이가 납니다. 한 달이면 34만 원의 차이가 나죠. 지금부터 한 달은 30.4일로 계산하겠습니다. 30일도 있고 31일도 있고 2월은 28일, 29일도 있으니까요. 평균 내서 30.4일로 계산합니다. 등급 차이가 나는 만큼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도 차이가 있겠지만 이 등급 차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어려움은 고려하지 않고 계산하겠습니다. 1등급 어르신은 거의 누워 계신 분들이라 배변 도움, 체위 변경 등 돈이 많이 가죠. 근데 3등급 어르신도 돈이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낙상 고위험이시고 재활 도움도 해드려야 되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야 되고 인력이 많이 투여되죠. 이런 등급에 따른 수급자 입소자 수 때문에 사실은 이 금액 차이가 있으니까 수익 구조 자체에서 차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원래 급여 제공, 서비스 제공 일반 원칙에서도 1, 2등급이 요양원 우선 대상자고 3등급 이하는 어쩔 수 없이 시설 입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입소하시는 거라서 실질적인 입소 대상자는 1등급, 2등급에 거의 누워 계시거나 휠체어 생활을 하는 어르신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오픈하고 나서 최대한 빠르게 어르신을 모셔야 되는 다급함이 있는 창업자 입장에서는 오는 어르신들을 맡기는 쉽지 않죠. 잘못하면 입소 거부라고 민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 등급별 비율 차이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지고, 저는 이번 수익구조 계산에서는 1등급, 2등급, 3등급 이하 비율을 2대 5대 3으로 가정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때 수급자 한 분당 30.4일 한 달 이용 수가는 254만 8,130원이 계산이 되네요. 등급자가 3등급이 많으면 이 매출은 줄어들고 1등급이 늘어나면 매출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계산까지만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1인당 계산만 되면 30명을 곱하면 30명 매출이 되는 거고 50명을 곱하면 50명 매출이 되는 것이죠. 일단 대표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47, 48, 49인 정원 중에 49인 한번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정한 수준의 요양원의 매출은 1억 2,400, 85만 원 정도 한 달에 나오네요. 3등급 이하를 70%를 넣어서 다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 2, 3등급 비율을 1대 2대 7로 조절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해보면 월 37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한 달에. 370만 원 적지 않아요. 나중에 계산해 보시면 이 차이가 거의 순수익 차이가 되고요. 1년이면 4,500만 원 가까이 순수익 차이가 나면 엄청난 차이죠. 따라서 요양원은 정말 필요한 분들은 입소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주간보호나 다른 시설에 계시다가 입소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제가 가정한 수준의 요양원의 월 매출은 1억 2,400, 85만 8,370원이 나왔죠. 여기에 비급여 부분을 계산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비급여는 식재료비, 임용비, 상급침실 이용료가 있습니다. 식재료비는 끼당 한 3,000원, 간식 2번 한 1,000원씩 총 하루 동안 11,000원 정도로 가정을 하고요. 이건 다 다릅니다. 한 달이면 30.4일 곱하면 33만 4,400원 정도가 비급여 비용이 나오고 49명이면 월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임용비는 따로 받지 않고 상급침실 이용료는 일반적으로 잘 받지는 않는데 한 달에 시설 전체에 한 30만 원 정도만 특별침실 이용료 수입이 들어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직원들 식비 수입은 1인당 10만 원 정도 책정하겠습니다. 이 계산이 되려면 직원 수도 계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49인 시설로 가정이 되어 있으니까 필수 인원으로 사회복지사 시설장 한 분씩, 간호사 한 분, 간호조무사 한 분, 간호조무사 물론 뭐 두 분이어도 되지만 1, 2등급 위주의 시설이니까 간호사 한 분 넣고 추가 인력으로 한 분 더 가산받는다 가정할게요. 예, 사회복지사도 추가 한 분 더 넣고 물리치료사 한 분, 요양보호사 23분, 요양보호사 계산은 49명 나누기 2.1에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23명 넣어뒀고 여기에 영양사 한 분, 조리원 두 분 넣고 위생원 한 분 필수 인원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총 직원은 35명이 되고 식대 약 10만 원씩 책정하면 총 350만 원이 식대에 대한 수익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이 돈은 시설에서 급여로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실제 순수익이 되는 건 아니지만 매출 계산할 때 하도 이걸 넣으라고 하는 댓글이 많아서 이번엔 책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추가 인력을 뽑기도 했고 간호사 2명을 뽑았는데 이 가산 비용도 계산을 해야 합니다. 가산 비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시설에서 서비스 질을 높여서 공단에서 추가로 두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인력을 추가로 뽑거나 간호사를 뽑거나 야간에 근무하는 등의 수익을 추가로 준다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력 추가 배치로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을 추가를 했고 간호사 배치를 2명을 했고요. 야간 배치에서 최소 1명, 최대 3명까지 야간 배치할 생각입니다. 맞춤형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 걸로 하고 자체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걸로 계산하겠습니다. 가산은 점수로 계산이 되는데 계산식은 이따가 한번 더 보기로 하고요. 인력 추가 배치 간호 사회복지 총 2.6점, 그 다음에 간호사 추가 배치 2명에서 1.2점, 야간 직원 배치 0.9점 또는 2.7점. 이거는 좀 설명이 굉장히 복잡해져서 이것도 한 30분 정도 넘게 걸리는 설명이라 그냥 최대한 잘 배치했다고 가정하고 야간 2.7점으로 계산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총 배치 점수는 6.5점이 되고요. 6.5점에 대한 가산 점수의 합을 계산해서 얼마 들어오는지 보면은 월 1285만 1900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공단에서 들어옵니다. 계산 방법은 6.5점에다가 추가 매출 곱하고 거기에 0.8을 곱해줍니다. 거기에 어르신 숫자를 나누면 끝납니다. 0.8을 곱하는 이유는 해당 월의 가산 기준 금액이 수가의 0.8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매출을 싹 다 합쳐서 정리를 하면 월 1억 5,759만 5,870원의 월 매출이 계산이 됩니다. 물론 이 비용은 입소한 수급자 등급에 따라서 달라지고 입소 인원이 꽉 차 있을 때를 가정한 것입니다. 자, 다음은 지출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인건비인데요. 앞에서 이미 인력 숫자는 계산을 해봤으니까 월급만 책정을 해볼게요. 시설장 월급 한 300 정도 잡고 뭐 능력 있는 분들은 더 잡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로 하고요. 고용24에서 올라오는 월급들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사 한 220 정도 잡고 간호사 한 250에서 280만 원 내외가 많아서 270 정도 잡고 사회복지사 230, 간호조무사 220, 물리치료사 250, 요양보호사 230, 영양사 250, 조리원 250, 위생원 220 정도로 검색이 됐길래 그걸 월급 잡았습니다. 월급이야 뭐 다 다르죠. 그렇지만 제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워크넷 검색해서 나온 걸로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검색해서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직접 인건비는 7,980만 원 정도고 인건비 지급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440만 원 정도는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추가 인력을 더 고용해서 인건비 61.1%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다음은 간접비, 그 급여는 1,500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됐네요. 물론 4대 보험 퇴직금 포함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필수 인력 2명만 뽑았는데 사실 운영을 해보시면 2명으로 49명 어르신을 365일 3끼 제공한다는 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직원들까지 식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 식사하는 인원은 7, 80명에 육박한다고 볼 때 조리원이 추가로 뽑혀야 될 수 있어요. 예, 그럼 추가적으로 지출이 되는 비용이 생기죠. 물론 조리원을 추가로 고용하면 지출뿐 아니라 가산 금액도 올라갑니다. 예, 조리원 한 명 추가 배치 시 계산상 한 200 정도 월급이 지원이 되니까 급여나 4대 보험 퇴직금까지 고려했을 때 조리원 추가 배치 시 기간의 지출은 약 100만 원 정도 지출을 더 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 조리 관련해서는 급식을 하지 않고 식사 50명을 넘기지 않으면서 영양사를 뽑지 않는 경우도 있고 조리사의 역량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할게요. 이것도 1시간이에요. 또 얘기하면. 그래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아무튼 1억 정도의 인건비 지출이 계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외 지출을 한번 계산해 볼 시간입니다. 우선 가장 크게 나가는 비용은 식재료비겠죠. 식재료비에서 1,600만 원, 그 다음에 직원 식재료비로 한 350만 원 정도 간식 포함해서 잡아들었죠. 이 비용 받아서 식사를 제공해 보면 실제로는 다 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수익을 남길 수 있지만 남기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모두 다 식재료비는 식재료로 쓴다고 가정하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은 모두 다 지출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큰 비용 들어가는 것부터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나중에 수익 계산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49인 말고 나머지도 알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1인당 비용으로 계산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가진 데이터 바탕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혹시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면 운영자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배상책임보험 입소자 1인당 연 8만 원 정도, 화재보험이나 각종 보험 월로 따지면 한 7천 원 정도 한 분당, 그 다음에 기저귀 물티슈 한 분당 한 5만 원 정도 꼴로 사용하는 거, 건물관리비 한 5만 원 정도씩 한 분당 잡고, 그 다음에 의료비도 한 1만 원 정도 내부 의료물품 비용으로 한번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 한 1인당 한 6만 원 정도 잡아두고요. 각종 수수료, 기장료라든지 이런 것들 월 한 10만 원 정도, 입소자 1인당 10만 원 정도 잡고요. 직원 복지 비용이나 수급자 1인당 한 부분들, 기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원 정도, 자산을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비용이라든지 뭐 시설 장비 유지비 한 2만 원 정도, 프로그램 사업비로 한 1인당 한 3만 원 정도, 뭐 교구도 사고 강사비도 내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2만 원 정도 그 외에 한 예비비로 잡아두면 적당하다고 보여지고요. 인당 한 35만 7천 원 정도 지출한다고 가정을 하면 오늘 가정한 49인 요양원에서 사용하는 지출은 한 1,750만 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그럼 총 지출을 합산해 보겠습니다. 인건비에다가 식사비용 그 외 지출까지 1억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건물에 대한 대출이자 원금 상환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순수익은 한 2,100만 원 정도, 시설장 월급 따로 나가고 이 정도 되는데요. 이건 사실상 최대 수치라고 봐야 되고, 입소자 케어가 어려워서 추가 인력을 뽑는다든지, 입소자가 중간에 퇴소를 한다든지, 응급 상황이 일어나서 뭐 추가적인 지출이 우리가 배상해주는 경우가 생긴다면 지적 휴가처제에 들어갑니다. 이 월 금액에서 한 350만 원 정도를 계산해서 보완을 하면 약 1,700만 원에서 2,100만 원 정도 순수익이 계산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갑자기 입소자가 우르르 3명 이상 빠져나간다든지, 관리비가 훨씬 비싸게 뭐 만드셨다든지 그러면 수익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데이터를 살펴보면 저는 적절하게 계산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끝내면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대출은 어떻게 하노? 요양원은 건물이 있어야지 오픈할 수 있다 보니까 상가를 매매해서 인테리어를 해서 오픈하시거나 땅에 건물을 신축해서 하시죠. 그렇다 보니까 대출 없이 오픈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다음 시간에는 뭐 대출 관련해서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루기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혹시 이 수익 관련해서만 이 영상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적 감사합니다. 네. 주 요양원 수익 계산기를 올려드릴 때 그 부분을 더 반영해서 더 완벽하게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